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도의회의 반대를 통합 무산 이유로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구시는 경북도의회 의장의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통합 무산에 따른 갈등과 후유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7일 열린 경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행정통합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자 홍 시장이 자신의 SNS에 사실상 무산을 선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통합을 추진하려면 경북도가 도의회부터 설득하라고 밝혔고, 이에 경북도의회는 홍 시장이 통합 무산 원인을 경북도와 도의회 마찰 탓으로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을 광역단체장 한 명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과정과 진행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합의를 전제로 통합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구시는 홍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되받았습니다. 경북도 도정 질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으며, 특히 도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경북도 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둘째,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 통합 논의를 재개할 여지가. 한편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 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며 시의회가 나서서 갈등을 풀어보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극심한 갈등과 후유증을 남긴 채 꺼져가는 행정통합의 불씨를 대구 경북의 극적인 합의로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폐암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2명이나 됩니다.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듐이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노동단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년째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순 씨. 3년 전 폐암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조리듐이라는 발암물질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튀김을 하면 많이 하잖아요. 계속 먹게 되잖아, 그거를. 계속 많이 먹잖아. 좀 나눠서 하면은 덜한데, 좀 그것도 그렇고, 튀김 요리, 전 요리 많이 하다 보니까 약품을 안 쓰면은 그게 설거지가 안 돼. 정말 설거지가 안 되거든. 살다 내가 폐암이 걸린다고 생각했지도 못해봤거든요. 건강에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첫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원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총 12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거나 폐암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8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폐 이상이 있다는 소견도 받았습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 실무원 충원과 급식실의 환기 시설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노조가 파악한 대구시 교육청의 조리 실무원 인력 충원은 400개가 넘는 학교에 지난해 38명, 올해는 1명도 없습니다. 74.7%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근골기 질환, 소위 골병이라는 걸 앓고 있고, 우리가 통계 한번 내보니까 우리가 지금 12달인데 사실은 방학 때 출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9.5개월을 일해서 그 한 달에 월급을 병원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튀김 전 요리를 자제해야 되고, 조리 방법을 현재 방법에서 이제 오븐 사용도를 높이고 조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조리 실무원의 배치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 경감을 위해서 매년 급식실 현대화 사업, 환기시설 개선 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기식 자동화 급식기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 급식 노동자들은 발암 물질에 노출된 채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올 초 비슬산 기슭에 있는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이 4년 넘게 방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달성군이 기념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변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사회가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슬산 기슭에 있는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폐쇄돼 왔습니다. 전염병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시설 노후를 이유로 사람들의 방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진 이후 기념관 일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공터나 나들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제 키보다 훨씬 큰 자풀도 볼 수 있습니다. 장군의 동상을 둘러싸고 있는 공군 부대기 12개 가운데 1개가 떨어졌고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16개 나라 국기 일부도 재봉선이 터진 채 나부끼고 있습니다. 전투기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해 울타리가 없다면 여기가 야외 전시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 그나마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도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풀도 많이 있고 그래 관광지보다는 지금 풀자리기 정리되고 이래야 되는데 보이 그전에는 사람 많이 왔어요. 우리 그전에 좀 다닐 때는 오픈이 많이 달라졌네요. 공원 조성 계획이 전해진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주민모금 합해서 1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19년째 맡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유지관리 보수를 책임맡고 있는 달순군에서 이 기념관을 폐쇄한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도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공군 역사의 신화적인 인물이자 달성군 육아업 쌍길이 출신으로 지역에 많지 않은 호국 영웅의 기념관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아업 기관 단체장들은 최근 정기 모임을 갖고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정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더라도 장군의 유품을 전시하고 공적을 알릴 수 있는 별도의 기념관은 다시 건립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갖고 저보다 이렇게 호국영도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는 제일 그건데 조 장군님 유품이라도 몇 개 있는 거 거기라도 보관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도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요.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은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수호보훈시설로 등록된 호국 영웅을 기리는 달성군 유일의 호국시설입니다. 달성군은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정비에 관한 용역이 9월 중순 이후 나올 예정이라며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얼마 전 인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큰 피해를 일으킨 전기차 화재가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고민이 큰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높은 일부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아파트에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는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2만 3천 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으로 8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차량 화재입니다.
요즘 급부상한 사회적 이슈인 만큼 자치구마다 고민도 큽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질식 소화포입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마다 이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난 불을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섭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때에도 질식 소화포가 쓰였습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초기 대응에 효과가 있는 게 질식 소화포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질식 소화포를 보급을 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아파트에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개당 200만 원이 넘어 예산 수억 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조례 개정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질식 소화포를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어 제명 처분된 권경숙 중구의원이 1심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구의회는 권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비위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권 의원은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22일 1심 법원이 권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원직을 다시 유지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수의 계약 사실이 드러나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배태숙 의원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는 권경숙 의원의 징계를 다시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중구의회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이 제명된 이후 가처분 신청까지 한 달 이상 출석 정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는 받은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명이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권경숙 의원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배태숙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두 의원이 선출직 신분으로 중구청과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회사를 통하거나 유령회사를 차려 수의 계약을 맺은 건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인 이해충돌 금지와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어떤 그런 비리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적 책임을 다하는 건데, 지금까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명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법 처리될 사람이 의장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아무런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경실련은 비슷한 위법 사항이 드러난 배태숙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 의결한 반면 권경숙 의원은 제명 처분한 건 징계권의 편파적인 악용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신고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 등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국제고등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1년 개교 이후 대구 지역 학생만 선발해 왔는데 이제는 국제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에게도 대구국제고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국제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전국 단위 학생 모집 형태로 전환합니다. 2021년 개교 이후 지난 3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제고가 없는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제주도 지역 중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근에 개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지만 개교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특수목적고 폐지 정책과 맞물려 전국 단위 모집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그 빗장을 푼 겁니다. 대구국제고등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통해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4학기에 영어 성취도 내신 성적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2차 면접 점수를 합산해 신입생을 최종 선발합니다. 자기 주도 기반의 탐구 활동, 그다음 개념 중심의 융합 교육, 그다음 배우고 익힌 것은 실천한다. 배움과 암과 삶이 연계되는 경험과 실천을 통한 학습,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모든 교육 활동, 교과 교육 활동, 비교과 교육 활동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국제학교와는 다릅니다. 국제학교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국의 교육과정을 외국어로 이수하는 사립 외국인 학교인 반면 대구국제고는 대구1과학고등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국에서 8번째로 개교한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는 외국어 고등학교와도 교육과정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처럼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모두 무상입니다. 다만 대구국제고는 지난해 10월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로부터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고 IB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국제고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활동, 또 탐구 중심의 IB 기반의 그런 수업 활동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기회,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고등학교 학생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입소하고 금요일 일과 시간 이후에 퇴소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국제고와 비슷한 운영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구국제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정원은 6학급에 120명, 입학 전형 역시 전년도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9월 중에는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불법 영상 편집물로 최근 지역에도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육청과 경찰청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대구보건대 등 대구 경북 지역 4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전국에서 총 10개 대학을 선정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대와 대구보건대, 대구한의대와 한동대 이렇게 4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공모에서 대구 경북 지역 대학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끌 30개 안팎의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최종 지정이 되면 5년간 각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약 9%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분석했더니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28개 품목 중 23개 품목의 가격이 오른 가운데 도라지와 고사리, 밤과 배 등의 품목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명절 성수품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가격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호 세종플랜트 대표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면서 248번째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비산 일동이 저장 강박증을 겪고 있는 한 국가유공자의 집을 방문해 폐기물 처리 차량 5대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청소에는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육군 54단 장병 등 총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오는 12월까지 매달 넷째 주 화요일마다 어린이 안전 응급처치 강좌를 운영합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 성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경북 청도군이 인구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게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는데요. 수년간 이어진 사이버 성범죄를 근절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